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음성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20kg 정도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살이 찌고 난 후부터는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볼 때, 하다못해 쇼윈도에 비춘 제 모습을 볼 때조차 스트레스입니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까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최대한 외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저 집에서 혼자 먹고 자는 게 유일한 낙이 된 생활. 저 이러다 세상과 단절되면 어떡하죠? 외롭고 무섭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의사 우울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그런 시청자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간단하게 증상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40세 여성분이신데요. 스트레스로 20kg 체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고요. 또 대인 기피증도 나타났네요. 비만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비만과 우울증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선주 원장님,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만하고 우울증은 같이 동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만 때문에 우울해서 비만하냐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양상인데요. 비만해질 수도 있고 수척해질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는 연관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니까 통계상으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울증 환자의 한 43% 정도가 비만한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울증이 있으면 폭식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비만해지면 자기 형태를 보면서 자기 비하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고립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더욱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그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쓸 때 그 항우울제 부작용으로도 비만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비만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현 원장님 어떤가요? 우울증과 이제 비만에 동시에 작용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물질이 적정량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은 매사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어떤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시청자 상담에서도 봤듯이 그분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과식을 하고 체중도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음으로 해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 몸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행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만과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았을 때 나타난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세로토닌이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으로 섭취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트립토판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우유나 견과류, 닭고기, 바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울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더 드시면 좋고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곡류, 잡곡밥이나 채소, 과일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가 되니까 특별히 이런 음식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외선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햇빛 중에 이제 자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좀 약하고요. 실외에서 바로 햇빛을 쏘이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얼굴에 김이나 아니면 또 피부암이나 이런 걸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15제곱센티미터 정도의 넓이의 피부에 1시간 정도 쪼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가리시고 팔 같은 데 이렇게 좀 걷으시고 아니면 여름엔 반바지를 입으신다든지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들 있죠. 바나나,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바나나, 또 채소, 호두, 또 귀리, 아몬드 이런 것들을 드시면 세로토닌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요.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트립토판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웃으시는 거, 걷는 거, 근육 운동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울한 그런 불안 증세를 조금이나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징어도 받고 겨자도 받는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황선주 원장님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우울증은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정신 건강의 중추라고 하는 뇌를 좀 중요시하겠죠. 뇌는 활동성은 뭐 유전적인 것이기보다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중에 몇 가지 살펴보시면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좋은데 이 세로토닌을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또 비타민이 많이 있고요. 또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있어가지고 이 테니스 선수들이 가장 시합 중에 즐겨 먹는 음식인 것처럼 근육의 활동성도 강화시켜줘서 심장의 펌핑도 좋게 해주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생선 같은 경우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이런 그 활성시켜주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돼서 주마다 한 2번 정도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크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가 독일에서 뭐 통계적으로는 실험상으로는 동맥 혈압을 좀 안정시켜주면서 또 활성산소도 좀 저하시켜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무슨 진생, 인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가 있는데 다크 초콜릿은 좀 쓴 초콜릿을 말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음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실 텐데요. 김은희 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울증은 그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이 강도와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우울증은 한 번씩은 다 겪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뭐 저희 역시도 너무 과로하고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많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또 의욕이 좀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그 우울해질 때 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징어의 효능이 궁금한데요. 안상원 원장님, 오징어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좀 전에 우리 안성국 셰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징어에는 이제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그 오징어를 섭취하시면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타우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기능성 음료들에 이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몸이 좀 다운되고 이렇게 무겁고 또 의욕이 좀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으실 때 한 번씩 섭취를 하시면 마치 그 저혈압 환자분들이 커피 드셨을 때 이렇게 반짝하는 것처럼 그 피로 회복의 효과도 있고요. 특히 타우린은 그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그 우울증,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징어를 그 여러 가지 조리를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요리에 이 겨자 소스가 들어갔는데요. 김은희 원장님, 겨자는 한방에서 어떻게 효능을 보고 있나요? 네, 겨자는 이 맵고 톡 쏘는 맛이 상당히 강해서 예로부터 이제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민간약으로 이제 응용을 많이 해온 오래된 그런 식품인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어떤 피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독 작용을 위한 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겨자를 자주 먹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겨자 먹을 때 요즘 여름철에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냉면에다가 이제 같이 겨자를 함께해서 드시게 되면 이 겨자가 그 냉면의 냉한 성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중화시켜주는 좀 효과가 있고요. 또 그 회를 드실 때 그 회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 그 회의 냉한 성분을 조금 중화시켜주는 효과와 또 생선의 독을 좀 풀어주는 그런 해독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겨자가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백계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이제 응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백계자 같은 경우는 이 매운맛과 또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좀 많은 한약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계자는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주는데
오늘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식욕 부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겨자를 드시게 되면 이 겨자가 위장으로 이제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화의 분비액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식욕을 좀 돋궈 준다거나 아니면 또 우울체되어 있는 이런 기운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 백계자 같은 경우가 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가 차서 생기는 모든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폐에 이제 있게 되는 기관지나 이쪽에 그 객담이라든지 어떤 가래가 있는 것을 따뜻하게 해서 풀어줌으로써 어떤 기침이라든지 천식 같은 거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겨자가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계자가 어떤 근육이 그 차서 뭉치는 어떤 담결리는 증상의 근육을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또 차서 생기는 그 관절의 통증, 뭐 신경통이라든지 류마티즘이라든지 뭐 아니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뜻하게 해서 진통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 겨자 찜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겨자가 따뜻하게 해서 풀어주는 효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겨자 가루에다가 뭐 따뜻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생강즙이나 뭐 감자 전분이나 밀가루 반죽을 해서 통증이 있는 부분에 붙여서 통증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겨자가 아무래도 그 피부에 자극이 있어서 어떤 발적이라든지 아니면 물집 같은 것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자의 효능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울증에는 울체를 풀어줄 만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만으로 인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자신감이 저하되고 대인 기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 박정현 원장님,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면증, 또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어떤 감정 조절에 곤란함을 겪는 증상. 그다음에 소화기 쪽이 이제 안 좋아져서 뭐 만성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배변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열이 상기돼 가지고 상부로는 열이 뜨는데 뭐 배는 차고 손발은 차고 그래서 하지 쪽으로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냉함을 느끼고 위쪽으로는 열감을 느끼고 땀은 위로 많이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몸 안에 어떤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증상들의 경중을 따져서 일단은 뭐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가벼운 증상부터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해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마음도 많이 조절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고 산책하고 또 햇빛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햇빛을 봄으로 해서 세로토닌이라는 그 마음의 평화를 갖고 오게 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희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고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운동이나 뭐 바깥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